신강남선 추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보도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은 잠실 운동장역에서 수서, 그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수원, 그다음에 진안 신도시까지 계획입니다. 근본 민간에 제안한 신강남선 민자철도는 39k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4조 좀 넘게 돼 있어요. 노선은 사량 1편성 무인 차량으로 해서 70km, 평균 70km까지 달릴 수 있으니까 30분이면 진안 신도시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능하다 합니다. 저희가 전에 3호선 연장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저도 3호선 추진위원이에요. 광교신도시에서 이제 3호선 추진위원인데, 사실 현실성이 거의 없다 저는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안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추진위원이었지만 과연 돈이 될까? 그때는 8조씩 들어간다 그래고, 그 다음에 노선을 보면은 전부 다 승객이 없는 노선들, 타당성이 없는 노선으로 보였거든요.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현재 그런 상황에서 돈이 쌓여가는 민자까지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우리은행이 인전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민자가 수서까지 해서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연결해서 진안신도시까지 연결하는데, 중간에 진안신도시 광역교통분담금을 쓰겠다는 목적이에요. 이게 한 8천억 넘을 것 같습니다. 1조 원 정도 되는데, 전체 4조 원 넘는 사업에서 1조 원은 광역교통분담금을 쓰겠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민자가 한 1조 정도 쓰겠죠. 1조 정도. 그럼 1조 정도 쓰면은 나머지 인전 국토부가 1조 정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시, 서울시, 그다음에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등이 한 2천억씩 내면은 어느 정도 4조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이제 성남시는 본인들이 몇천억씩 만들 수 있다 그래갖고 어제 성남시장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자와 진원시가 합쳐지니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어떤 국토부에서 계획에 승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성남시는 저가 인전 삼성 SDS가 판교 테크노 이벨린가 그쪽으로 갔는데 완전 교통이 오지랖니다. 분당에서도 1시간 가까이 가니 30분 가니 어쩌니 그럴 정도로 굉장히 교통이 오지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3테크노밸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쪽은 지금 지하철이 없어요. 신분당선을 뺀 나머지 서쪽은 거의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 서쪽에 인전 이 신강남선을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 그러면 성남시는 굉장히 좋아지겠죠. 서쪽 발전에 커다란 어떤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쪽이 발전되면은 그린벨트 지역 서쪽이 아까 판교 테크노밸리 2, 3 있지 않습니까? 4, 5도 늘어날 수 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4지역, 4구역, 5구역 등등을 해서 민자도 아마도 그것을 노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쪽에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굉장히 인기가 좋으니까 주변에 땅이 많지 않습니까? 그 땅을 개발하면 민자가 개발을 할 수도 있죠. 그쪽 땅을. 아니면 성남시와 같이 개발할 수도 있고 등등, 그 목적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아무튼 상기 노선은 성남시에서 가장 유리한 노선이 될 것이고, 서울도 잠실 운동장에서 수서와 세구까지 가는 노선이 없는데, 이 노선이 확보되면서 어느 정도 손해볼 게 없고, 수원은 어부지리로 어떻게 활성화될 것 같죠. 왜냐면 수원 지역은 이 중앙을 관통하기 때문에, 중앙은 이제 광교중앙에서 아주대 쪽으로 해서 수원시청역, 그 다음에 중간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신안시도 내려가는데, 그림상으로는 여기 두 개로 돼 있는데, 아무튼 수원시도 어부지리로 괜찮지 않을까 판단을. 용인도 좋을 것입니다. 용인도 인전 구성 쪽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데,
이쪽 그 서술지 쪽은 아직 개발이 아직 덜 되고 있고 교통이 안 좋습니다. 아마도 용인은 돈이 많기 때문에 추가 노선 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토부는 좀 애매한 사항이에요. 지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지금 거의 다 잡혔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거의 확정됐다고 보고 이것을 이제 수원시나 이런 기타 지난 신도시 화성시 등과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가 생각 중에 LH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갑자기 이제 제한 노선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광교부터 지난 신도시까지 계획을 잡는데 그 돈은 어차피 거의 확정이 돼 있어요. 거의 거기서 뭐 변경되거나 그럴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 돈을 확정해갖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계획이 잡힌다. 신강남선이 계획이 잡힌다 그러면 아마도 지난 신도시 토지 분양 감정 가격이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지면 수익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그 돈으로 지난 신도시 광역교통 분담금을 낼 때 무리하지 않고 쉽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서 승인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승인 가능성이 국토부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1조란 돈이 국토부에서 추가로 넣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4조나 되는 사업에 1조는 지난 신도시 그 다음에 1조는 각 지자체 그 다음에 1조는 민자 그 다음에 1조는 국토부겠죠. 그러니까 국토부도 1조를 넣는 사업이 과연 되는지 안 사는지 판단해 보겠지만 지난 신도시에 나오는 돈이 좀 더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승인의 여지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수원시는 요구할 것이 없어요. 지금 수원시에서 돈을 낼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그 다음에 수원시 중앙을 간통하는데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역을 하나 더 설치하려면 돈을 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광교하고 연결하는 거를 수원시는 그다지 일부적으로 발표하는 거 싫어해요. 광교가 점점 좋아진다는 모습이 서수원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게 비춰지면은 수원시장으로서 인기가 없다고 보거든요. 인기를 좀 잃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속마음을 표면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묻어가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용인시나 지난신도시 국토부 LH 그 다음에 화성시 용인시 여기에 이제 성남시 등등에 묻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안이 바뀌거나 그럴 염려는 없고 저 그림도 분명히 예전에 그 지난 신도시 기본 계획을 확인하고 나서 민자가 타당성을 검토한 거거든요. 저 그림이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교중앙역에서 수원시청 그 다음에 지난 신도시로 가는 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LH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일부 민자에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 계획을 지난 도시 계획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어떤 이번 그 신강남 노선은 전반적으로 괜찮다. 이거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판교 테크노비 등등으로 봤을 때 국가도 그다지 손해보는 게 없다. 판교 테크노빌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 옆에 23 테크노빌리가 있고 또 다른 테크노빌리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택지를 조성할 목적에 봤을 때도 유리하다. 그 다음에 수원시나 용인시, 성남시, 그 다음에 화성시도 손해볼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